셀트리온이 바이오 벤처 기업 바이오미와 손잡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셀트리온과 바이오미가 항생제 내성균 감염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에 감염되면 장 속의 특정 세균이 과도해지면서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아 치료가 쉽지 않고 사망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도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상황.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는 대변 이식술을 하는데 셀트리온과 바이오미가 함께 개발하는 건 이 대변 이식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6월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현재 협약서 초안이 양측 회사에 오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미의 후보물질 BM111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라며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M111은 전임상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균 2종을 99%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와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협약 진행 과정에 따라 추후 생산시설 구축이나 투자 확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하면서 기존에 집중하던 바이오 시밀러 외에 사업 다각화 전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 복귀 이후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중항체, 항체 약물 접합체 등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번 바이오미와의 협약 등을 미루어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주요 사업 다각화 전략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산업이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예전에 김 기자가 출연을 해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 몸에 있는 좋은 균으로 다른 균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인데 셀트리온도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입니까?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갓 태동한 수준이라는 데 주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FDA에서 최초에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승인한 게 지난 4월이거든요. 과거에 분변 이식술, 그러니까 건강한 환자의 변을 이식해서 내 몸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자라게 한다는 원리의 치료제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경구용 제제가 훨씬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첫 경구용 치료제도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FDA 같은 그런 이제 규제 기관들 또한 이러한 어떤 미생물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런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투자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질병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도. 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선점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뛰어든 것도 이 같은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이 원래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좀 주력을 해왔는데요. 최근 신약 개발에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미 같은 벤처 기업과의 협업에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이 파트너로 선택한 이 바이오벤처, 이 바이오미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바이오미는 연세대 의과대학 학내 연구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협업하는 BM111 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이프라인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언뜻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미생물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이를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족의 수준으로 많고요. 대부분 대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면 항생제를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항생제를 먹었을 때 민감한 미생물은 죽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항해서 생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생제 자체에 뭐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항생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이 내성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미생물들은요, 다른 균에게 내성 유전자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균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점점 개체가 불어날수록 항생제가 더 안 듣고 이렇게 되면은 항생제를 써야 하는 병도 좀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항생제 내성 감염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치료제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미생물이 대장에 주로 산다는 특성이 있고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균으로 균을 치료한다는 점 등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생제 내성균 감염 외에도 피부 질환이라던가 뇌 질환처럼 다양한 분야의 질환 치료제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한 세트리온 외에 국내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하는 것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노맨 컴퍼니라던가 고바이오랩, CJ 바이오사이언스, 이뮤노바이옴, HEM 파마 등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들을 살펴보면요, 지노맨 컴퍼니가 위암 면역 항암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고바이오랩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면역 항암 치료제 1, 2상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